이런 사람들 말 그대로 작살이 났습니다. 당연히 떼돈을 벌었겠죠.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아침에 뜬금없는 영상 하나 만듭니다. 이거 웹캠으로 하니까 카메라 안 꺼내도 되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찍어도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뭐 갑자기 막 대충 켜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카메라 앞에서 하면 조명도 꺼내야 되고 뭐 카메라도 작동해도 좀 귀찮거든요. 여기 옆에다가 뭘 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쪽인가? 여기 옆에다가 뭘 좀 넣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편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힘들겠죠. 지난번 영상에 독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손님 한 분이 독일하고 뭔 상관이냐고 묻길래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 영상으로 한번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하고 있다가 잠깐 짬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독일의 인플레이션을 왜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소견을 간단하게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쪽 귀로 넣고 한쪽 귀로 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 내용 없을 테니까 바쁘시면 안 보셔도 되고요. 중요하게 새겨할 내용이라기보다는 감이라고 봐야 되나, 뭐 촉이라고 봐야 되나, 뭐 그런 종류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베르사유의 조약으로 독일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쟁 준비로 다른 나라에 빌린 돈이 많았고요. 뭐 상황이 이런지라 독일은 말 그대로 부채 덩어리의 나라가 됐습니다. 전체 자산이 1000불인데 빚이 10만 불,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일을 해야지 돈을 버는데 일을 하려면 공장이 필요했는데 군수 공장을 산업용 공장으로 돌리려고 하면 그것도 다 돈이죠. 총체적으로 답이 없는 상황이었죠. 자산은 적고 빚은 많고 빚을 갚으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공장을 만들려면 이것도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 돈들을 막 찍어냈던 거죠. 전쟁 전후로 근본이제가 제대로 작동을 잘 안 하니까 돈을 막 찍어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독일 정부도 돈 찍어낸다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뭐 갚는 거는 달러나 파운드로 갚아야 했으니까 돈 찍어낸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었고, 독일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 입장에서도 근본주의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금에 연동된 돈의 값어치의 돈으로 갚아야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파운드나 달러로 갚아야 하는데, 독일 돈 마르크를 찍어내면 낼수록 독일 돈의 가치는 막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독일에서도 돈을 막 찍어내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독일이 돈을 찍어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때 독일은 금융이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돈을 막 찍어낸 이후에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귀를 해보면 이렇게 두서없이 내일이 없다 식으로 뭐 이렇게 복잡한 것을 막 앞으로 막갚아 식으로 막 찍어내는 이런 거는 정치적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게 역사적으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띄엄띄엄 공부했던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팩트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뭐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알고 있거나 뭐 그 제대로 잘 모르는데 막 짓거리거나 뭐 어쨌든 명확한 것은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이 왔던 것은 맞죠. 우리는 일단 인플레이션 현상과 결과를 봐야 하는데요. 1921년에 1달러에 263마르크가 1923년 말에는 1달러에 4조 마르크를 넘어갔다는 거죠. 이게 불과 2년 몇 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류가 존재한 이래 가장 큰 폭의 돈 가치의 하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1달러에 1300원 하던 것이 2년 뒤에 1달러에 20조가 되는 건가요? 계산도 안 되네. 되게 심심하신 분들은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독일이 전범 국가라서 국가의 돈을 갚아야 하고 신용을 잃고 패전 직후에 막판까지 궁지에 몰린 독일이 울트라 초인플레이션을 지금의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 뭐 이런 상황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같은 인플레이션을 왔을 때 움직이면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독일은 어마무시하게 누구에게나 보이는 큰 그래프를 그렸던 것이고요. 그걸 한 방에 훅 갔던 것이고요.
미국이나 한국은 조금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사람들이 느낄 듯 안 느낄 듯 하게 살짝 하니까 하다 훅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파괴력이나 영향력은 독일이 훨씬 더 크죠. 그 금액도 컸지만 우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가지고 방어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천천히 가는 것은 방향만 제대로 짚으면 방어할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처한 입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죠. 그때 당시에 독일에 비해서는. 독일같이 큰 덩어리 움직임을 대충 관찰하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작은 움직이면 쉽게 통박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돈을 푼다 하면 독일의 울트라 초인플레이션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누가 돈을 얼마나 어떻게 벌었는지 한 번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망한 게 아니고 돈 번 사람들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하튼 정치적으로 성전국들과 한 번 더 승부를 걸어서 뒤집어 엎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고 하더라도요, 돈 찍어낸 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어마무지하게 힘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또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때 떼돈 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 번 정도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독일이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다, 독일이 어려웠다, 독일 국민이 어려웠다, 뭐 정도를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망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도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줬는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국가가 힘든 것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식이나 사상도 문제이긴 하지만요, 다들 위기라고 할 때 이 기막힌 찬스를 왜 사람들은 안 잡고 힘들다고만 할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우리는 지금 몰라도 지금도 그런 류의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때 당시 예금해 놓은 사람들, 예금 이자를 받고 살던 사람들이요, 혹은 돈 투자해서 이자 받고 먹고 살던 사람들, 혹은 뭐 연금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말 그대로 작살이 났습니다. 연금 1000불 받던 것이 1센트도 못 받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은행에 10,000불 입금해 놓은 거에 1불도 아닌 돈이 됐다,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기가 찼을 것입니다. 수출 회사에서는 그래도 임금을 인플레이션에 맞추어서 줬죠. 고인력들이 당연히 회사로 모여들었고 회사들의 인적 풀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어마무지한 고인력 능력자들이 저임금을 받으며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뭐 연금이고 예금이고 뭐 예금 이자고 보험이고 나버리가 다 필요 없고 회사의 취직만이 살 길이다 하고 취직하려고 막 난리가 났었던 거죠. 당연히 회사의 경쟁력은 커졌고요. 돈을 달러로 받고 수출을 하고요. 좋은 인력을 싸게 쓸 수 있는데 회사가 잘 안 되는 것도 이상하죠. 독일은 제조업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기업하기 엄청 좋은 나라가 된 거죠. 빚이 많은 회사들의 경우는 거의 빚 탕감이 되는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100만 불 빌린 게 지금 1불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뭐 이 정도면 탕감이라고 봐야 되죠.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뭐 200이 4조 되면 그 얼마가 100만 불이 뭐 되는지. 기업들은 그렇다 치고 돈을 많이 찍어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 어려워지겠다는 것은 누구나 직감을 했을 것이고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 테니 좀 절약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분명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해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땐 현찰이 최고 뭐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되게 자기 일에 열중하고 딴 생각 잘 안 하고 뭐 딴 거 잘 안 보고 쓸데없는 짓 안 하고요. 말 그대로 세상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이렇게 되게 착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 개념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현물에 투자를 했겠죠. 누구나 뭐 쉽게 살 수 있는 거지. 금, 은, 뭐 구리, 뭐 파운드, 달러 뭐 이런 것들이었을 것이고요. 좀 어렵게 살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대량의 돈을 찍어낼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맥시멈으로 빌려서 부동산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제 친구 증조 할아버지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 대학 다닐 때 그 독일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증조 할아버지도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구입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떼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돈을 막 찍어낼 것을 알면서도 열심히 예금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같이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쪽 방향으로 가가지고 돈을 맥시멈으로 빌려가지고 뭘 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쪽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지나가 보면 자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구 아빠는 과장이었고 그 우리 아빠는 국장이라 가지고 내가 어깨에 힘을 좀 주고 살았는데 이게 어깨에 힘 줄 일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3년 뒤에 과장 아빠는 엄청난 부자 아빠가 돼 있고 국장 아빠엔 우리 아빠는 가난한 아빠가 돼 있으니 국장 아빠 가진 나는 기가 찬 거죠. 그 국장님 그분은 더 기가 찰 거고요. 계급이야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투자를 좀 잘해가지고 좀 더 잘 버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요. 돈 빌려가지고 금 사고 은 사고 뭐 달러 사고 집 사고 쉽게 얘기해서 돈 빌려가지고 막 과소비한 사람이 허리띠 딱 조라매고 아끼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현타가 오죠 누구나.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죠. 좋은 학벌에 좋은 부모에 높은 직위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낮은 학벌에 가난한 부모 밑에 이렇게 낮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 40대 중반 정도에는 더 많은 재산을 일구고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25년 갈 거를 2년에 갔던 거고요. 우리는 25년 정도 걸린 겁니다. 돈의 흐름을 봐야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돈을 푼다.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건 자동이죠. 자동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면 거기에 이미 답이 있는 것입니다. 답안지를 갖다가 이걸 갖다 한쪽 기수탱이에 이렇게 놔두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보고 어떤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 비슷한 경우로 IMF 때 힘들었고 금을 모으고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IMF는 역사책에 나올 만큼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건배를 이대로 하고 건배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썰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신 분들 많으셨을 것입니다. 뭐 재밌자고 했는 얘기겠죠. 물론 IMF를 제대로 공부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공부를 이따시만큼 많이 하고요. 조금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밟고 찬스로 만들었는지를 조금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IMF 같이 큰일 나. 이런 교육은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발전하는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이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30년대 대공황을 뭐 뉴딜 정책 그리고 뭐 댐을 만들어서 이겨냈다는 건 알겠는데 대충 배워가지고 그때 그 위기를 발판으로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었다는 것은 나오지만요. 청바지 회사 같은 거요. 그때 당시에 개인들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경제교육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불안하다고 하고요. 지금은 현찰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지금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투자를 어떻게 하면 절대 안 망하고 성공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대놓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긴 좀 뭐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대충 짧은 시간에 정확한 근거 없이 막 말한 거라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텐데요. 말도 안 되고 뭐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싫어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싫어요가 좋아요보다 초과를 해가지고 많아지면 바로 영상을 내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